새벽 5시 전라남도 담양청우 공방의 작업실에 불이 켜집니다. 정혜라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지요. 그녀는 작업대 앞에 앉아 검은고 울림통을 쓰다듬습니다. 나무결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끝을 움직입니다. 목재의 결이 사람의 혈관 같아야 해요. 그래야 소리가 살아서 흐르지요. 남편 정병우가 생전에 했던 말입니다. 혜라는 그 말을 30년째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방 한쪽 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1995년 대통령상을 받던 날의 사진이었지요. 젊은 시절의 남편과 혜란이 검은고를 사이에 두고 서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오늘 완성할 검은고의 공명통 안쪽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청우병우 작.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혜란은 모든 악기에 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게 그녀만의 약속이었지요. 어머니, 아직도 그러세요? 문이 열리며 며느리 박소라가 들어옵니다. 35세, 명품 가방을 든 그녀의 발걸음은 경쾌했습니다. 뒤따라 아들 정도연도 들어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얘기 있어서 왔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혜라는 나쁜 예감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을 튕겨봅니다. 낮고 깊은 소리가 작업실을 채웁니다. 소라가 코웃음을 칩니다. 어머니, 솔직히 그 소리 누가 구분해요? 요즘 사람들은 악기를 인테리어로 사는 거라니까요. 혜란의 손이 멈춥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도연이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엄마, 공방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투자자도 구했고요. 대신 현대적으로 바꿔야 한대요. 브랜딩이랑 디자인 다 새로 하고. 안 된다! 혜란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공방은 너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다. 장식품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고. 소라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냅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악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보세요.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감성 인테리어 악기? 한 달에 300개씩 팔려요. 여기 있는 검은고보다 10배는 더 많이요. 혜라는 화면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울림 없는 소리는 죽은 소리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리가 없으면 악기가 아니란 말이다. 그냥 나무 조각일 뿐이지. 도연이 한숨을 쉽니다. 엄마, 현실을 봐요. 공방 적자가 2년째예요. 이대로 가면 문 닫아야 해요. 문을 닫아도 혼은 지켜야지. 소라가 비웃습니다. 혼으로 밥 먹고 사나요? 혜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시 검은고를 쓰다듬을 뿐입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나간 뒤 작업실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혜라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대나무 소리 들려요. 저게 진짜 음악이에요. 혜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울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녁, 도연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아버지 유산으로 담보대출 받았어요. 이미. 혜란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라고? 다음 주에 투자자 미팅 있어요. 브랜드 이름도 정했고요. 소라벨 뮤직. 소라 이름 따서. 혜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나간 뒤 혜란은 서랍을 엽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를 꺼냅니다.
표지에 청명 검은고 설계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을 연구해서 완성한 단 하나뿐인 명작의 설계였지요. 헤라는 노트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당신, 내가 뭘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에선 대나무가 쓸쓸하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헤라는 설계도를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잠급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칠 전 소라가 작업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는 것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청우 공방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소라벨 뮤직 전통을 담은 현대 감성, 알루미늄 재질의 글씨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헤라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업실로 들어갈 뿐이었지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투자자분들 오시거든요. 소라가 새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납니다. 머리는 파마를 새로 했고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작업실 정리 좀 해주세요.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헤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연장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하나가 남편의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 검은색 세단 세대가 공방 앞에 섭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립니다. 도연이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소라벨 뮤직에. 공방이 생각보다 낡았네요. 중년 남자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소라가 재빨리 웃으며 끼어듭니다. 곧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전통의 향기를 위해 남겨둔 거고요. 사람들이 작업실로 들어옵니다. 헤라는 구석에 서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검은고를 집어듭니다. 거칠게 마치 물건을 검수하듯이 말이지요. 이게 그 유명한 검문고예요? 네. 저희 시어머니께서 직접 제작하신.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남자가 현을 퉁깁니다. 헤란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말이지요. 나쁘진 않네요. 근데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어요? 도연이 머뭇거립니다. 소라가 재빨리 태블릿을 꺼냅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기존 전통 방식에 현대 기술을 접목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고 이걸 공장에서 찍어내겠다 이거죠? 헤란이 앞으로 나섭니다. 안 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헤란에게 쏠립니다. 소라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악기는 한 대 한 대 다 다릅니다. 나무의 결도, 울림도, 소리도 각각 다르지요.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투자자들이 웅성거립니다. 그중 대표로 보이는 남자가 말합니다. 그럼 이 사업은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확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혼이 담기지 않으면 혼으로는 돈을 못 벌어요, 어머니. 소라가 차갑게 말합니다. 헤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작업실을 나갑니다. 뒤에서 도연의 사과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저희가 설득하겠습니다. 헤라는 마당 한 구석에 앉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조용히 웃으며 괜찮아, 우리 길을 가면 되라고 했겠지요. 저녁 투자자들이 돌아간 뒤 소라가 헤란을 찾아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실망했어요. 헤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3억 받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때문에 투자자들이 망설이잖아요. 이제 선택하세요. 우리랑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헤란이 고개를 듭니다. 소라의 눈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 있을 뿐이었지요. 나보고 나가라고? 여기 이제 어머니 거 아니에요. 법인 명의로 다 바뀌었거든요. 어머니가 서명하신 거 있잖아요. 지난달에. 헤란의 손이 떨립니다.
지난달 도연이 급하다며 가져온 서류. 형식적인 거예요. 엄마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오릅니다. 도연이는 뭐라고 하던 소라가 비웃습니다. 남편이 누구 편일 것 같으세요? 그날 밤 헤라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새벽 3시 그녀는 작업실로 내려갑니다. 금고를 열어 설계도를 꺼내려 했지요. 금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헤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의 연구, 남편의 마지막 작품,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뒤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헤란이 돌아봅니다. 소라가 설계도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요? 벌써 디지털 파일로 만들었어요. 투자자들한테 보냈고요. 그건 안 돼. 왜요? 어차피 이 공방 거잖아요. 그럼 공방 재산이죠. 헤란이 설계도를 뺏으려 하지만 소라가 뒤로 물러섭니다. 어머니, 시대 흐름을 읽으세요. 이제 장인의 시대는 끝났어요. 헤란의 다리가 풀립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것 같았지요. 당신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 참아온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헤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을 뿐이었습니다. 소라가 문을 닫고 나갑니다. 작업실에 다시 정막이 내립니다. 헤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사진 앞에 섭니다. 미안해요.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 작업대 위에 놓인 검은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울림통에는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요. 헤라는 그 검은고를 조심스럽게 안습니다. 나무의 온기가 손끝에 전해집니다. 울림 없는 소리는 죽은 소리라고 했지요. 그녀의 눈빛이 변합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이겠어요. 진짜 소리가 무엇인지. 헤라는 연장 가방을 챙깁니다. 미완성된 검은고를 천으로 싸서 등에 집니다. 그리고 새벽 공방을 나섭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붑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진짜 음악의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집 진심을 잃은 사람들. 헤라는 담양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등에 맨 검은고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었지요. 이것만이 남편과 자신이 함께 만든 마지막 증거였으니까요. 헤라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서울에 사는 옛 제자 윤지우가 떠오릅니다. 문화재청에서 일한다고 했지요.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3년 전이었습니다. 버스는 5시간을 달렸습니다. 헤라는 내내 창밖만 바라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높은 빌딩들,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헤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성수동, 낡은 빌라 3층, 윤지우의 집입니다. 선생님, 문을 연 지우가 놀란 얼굴로 헤란을 맞습니다. 32세, 그는 10년 전 헤란의 공방에서 2년간 수련했던 제자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헤란은 말없이 검은고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엽니다. 지우야, 선생이 집을 잃었구나. 지우의 표정이 굳습니다. 헤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투자자들, 며느리의 배신, 사라진 설계도, 그 모든 것을 말이지요. 설계도를 가져갔다고요? 응, 이미 파일로 만들어서 퍼뜨렸다더구나. 지우가 노트북을 엽니다. 검색창에 소라벨 뮤직을 입력합니다. 화면에 화려한 홈페이지가 뜹니다. 곧 출시될 신제품 청명 검은고 시리즈. 지우의 손이 멈춥니다. 사진 속 검은고들은
헤란의 설계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지요. 울림통의 곡선이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설계를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뭐라고? 여기 이 부분, 공명통의 각도가 반대예요. 이렇게 만들면 소리가 안 나오지. 헤란이 조용히 말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울림이 죽을 거예요. 헤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입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흘 뒤 서울 강남 모 호텔 대연회장. 소라벨 뮤직 신제품 발표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기자들, 유통업체 관계자들, SNS 인플루언서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헤란과 지우는 뒤쪽 구석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불이 켜집니다. 소라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새하얀 정장에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벨 뮤직 대표 박소라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집니다. 소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3대째 이어온 전통 기법으로 만든 명품 검은고입니다. 장인의 혼과 현대의 감각이 만났지요. 화면에 검은고 사진들이 뜹니다. 헤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울림통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으니까요. 청우 병우 작.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 이름. 헤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우가 그녀의 팔을 잡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무대 위로 검은고가 올라옵니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악기, 화려한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라가 현을 튕깁니다.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검은고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텅 빈 공허한 울림이었지요. 마치 플라스틱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소라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녀는 다시 현을 튕기지만 소리는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음향 시스템 문제인가 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음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헤란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돌아가야지. 어디로요? 모르겠구나. 돌아갈 곳이 없네. 헤란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그녀는 연회장을 나섭니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58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무력한 모습은 처음이었지요. 당신,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습니다. 거울은 그저 그녀의 모습을 비출 뿐입니다. 밤 지우의 집으로 돌아온 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을 뿐이었지요. 지우가 차를 끓여옵니다. 선생님, 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짜 청명 검은고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헤란이 고개를 듭니다. 지우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선생님 설계도는 그들이 가져갔어도 선생님 손은 아직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재료도 없고 작업실도 없는데.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성수동에 작은 목공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할 수 있어요. 헤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 30년 동안 나무를 다듬어 온 손이었지요. 내가 아직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아니, 하셔야 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만든 가짜와 선생님이 만드신 진짜를 세상이 비교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진실이 드러나니까요. 헤라는 한참을 침묵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입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 남편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좋아. 헤란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시 만들어 보자. 진짜 청명을. 지우가 미소를 짓습니다. 헤란도 오랜만에 희미하게 웃습니다. 그날 밤 헤란은 등에 맸던 검은고를 풀어놓습니다. 미완성된 악기였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마지막 손길이 남아 있었지요. 헤란은 울림통을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입니다. 당신,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끝을 맺을게요. 성수동 골목 안쪽 낡은 목공방입니다. 헤라는 새벽부터 작업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은 작은 대패였지요. 나무를 깎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립니다. 선생님, 아침 드세요. 지우가 김밥을 가져옵니다. 헤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안 고프구나. 그래도 드셔야죠. 몸이 있어야 일도 하시지. 헤란이 대패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김밥 한 줄을 집어듭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삼켰습니다. 지우야, 고맙다. 무슨 말씀을요?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지우가 작업대를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검은고의 울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았지만 나무의 결이 살아 있었지요. 선생님, 이거 정말 아름다워요. 아직 멀었어. 소리를 들어봐야 알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헤란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나무를 고르고 깎고 다듬고 또 다듬었지요. 지우는 그 옆에서 묵묵히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칠 작업 배웠거든요. 제가 해도 될까요? 내가 네. 문화재청에서 옛날 방식 배웠어요. 헤란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해보려. 지우는 조심스럽게 오칠을 시작합니다. 얇게, 아주 얇게 칠을 올립니다. 헤란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10년 전 어설프게 연장을 쥐던 청년이 이제는 제법 손놀림이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공방 떠날 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죠?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어리고 조급했어요. 헤란이 지우의 어깨를 툭 칩니다. 다 지난 일이야. 지금 내가 여기 있잖니. 지우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대신 더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일 뿐이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은고가 완성되어 갑니다. 헤라는 마지막으로 울림통 안쪽에 글씨를 새깁니다. 청우 병우 작 정혜란 완성. 당신, 이제 끝났어요. 헤란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지우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선생님, 이제 소리를 들어볼까요? 응. 헤란이 현을 고릅니다. 명주실로 꼰 현 하나하나 손으로 조율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을 튕깁니다. 소리가 납니다. 낮고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숲속을 걷는 것 같은 소리, 아니 어머니의 자장가 같은 소리였지요. 지우가 숨을 멈춥니다. 헤란도 눈을 감습니다. 이거야. 이 소리야. 헤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소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완벽한 울림이었지요. 선생님, 성공했어요. 지우가 외칩니다. 헤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검은고를 안을 뿐입니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헤라는 여전히 울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우야, 네, 선생님. 이제 세상에 보여줘야겠구나. 어떻게요? 헤란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성수동 골목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로수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문화재청에 전통악기 공모전이 있다고 했지? 아, 네. 다음 달에 있어요. 거기에 내자. 지우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좋아요. 제가 신청서 작성할게요. 그날 저녁 지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신청서를 씁니다. 출품자 명단에 정혜란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작품명을 고민합니다. 선생님,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혜란이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귀환. 그냥 그렇게 써. 귀환이요? 응. 돌아온 거니까.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타이핑합니다. 작품명 귀환. 신청서를 제출하고 두 사람은 차를 마십니다. 오래된 보이차였습니다. 지우가 선생님을 위해 아껴두었던 차였지요. 선생님, 이거 맛있죠? 응. 은은하구나. 10년 묵은 거예요. 선생님 오실 줄 알았으면 더 좋은 걸 준비했을 텐데. 혜란이 빙그레 웃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집니다. 붉은 빛이 작업실을 물들입니다. 완성된 검은고가 그 빛을 받아 빛납니다. 지우야.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 너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어. 내가 남편 일로 정신이 없을 때였거든. 지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나무를 대하는 마음, 소리를 듣는 법,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래도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혜란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마치 아들을 대하듯 따뜻하게 말이지요. 고맙다. 지우야. 정말로. 밤이 깊어갑니다. 두 사람은 검은고 앞에 앉아 있습니다. 혜란이 다시 현을 튕깁니다. 지우가 눈을 감고 듣습니다. 선생님, 이 소리 살아있어요. 그럼 됐어. 담양에서 들었던 그 소리예요. 대나무 숲 바람 소리 같은. 혜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 소리야. 내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소리. 지우가 눈을 뜹니다. 혜란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지요. 선생님,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응. 이젠 괜찮을 거야. 혜란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이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 봤죠? 우리가 해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지요. 문화재청 대강당입니다. 제29회 전통 악기 명장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작품을 살펴봅니다. 혜란과 지우는 뒤편에 서 있었지요. 긴장되시죠? 응. 오랜만이구나. 혜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지우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소리니까요. 심사위원 한 명이 혜란의 검은고 앞에 섭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검은고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현을 튕깁니다. 소리가 울립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낮고 깊은 울림,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심사위원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을 튕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번 다른 음색이 나왔습니다. 이 소리 살아있네요. 그가 중얼거립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모여듭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지요. 누가 만든 겁니까? 정혜란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웅성거립니다.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듭니다. 혹시 담양 청우공방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혜란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지우가 그녀를 바라봅니다. 선생님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지우가 전화를 받고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대상이에요. 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입니다. 서울의 하늘에 구름이 흘러갑니다. 당신, 들었어요? 작게 중얼거리는 헤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시상식 날 헤란은 수상복을 입고 무대에 섭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30년 만에 수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헤란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제가 아니에요. 이건 남편과 함께 만든 소리였습니다. 남편분께서 장인이셨나요? 네,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헤란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그저 끝을 맺었을 뿐입니다. 진짜는 남편이 만든 거예요. 기자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요즘 소라벨 뮤직이라는 회사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내놨던데 관련이 있나요? 헤란이 고개를 젓습니다. 관련 없습니다. 그건 겉만 닮은 다른 것이지요. 무슨 뜻인가요? 울림이 없으면 악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그 말이 뉴스로 나갔습니다. SNS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소라벨의 제품과 헤란의 작품을 비교하기 시작했지요. 소라벨 검은고 샀는데 소리가 이상해요. 정혜란 장인 작품이 진짜던데요? 소라벨 환불 요구합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소라벨 본사는 대응에 쫓겼습니다. 일주일 뒤 도연이 지우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어머니 계십니까? 지우가 문을 엽니다. 도연의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헤란이 나옵니다. 아들을 보지만 표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죄송해요. 도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헤란이 움찔합니다. 일어나. 안 돼요. 말씀드려야 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소라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회사도 망했어요. 투자자들이 고소했고요. 헤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 벌 받는 거예요. 마땅한 거죠. 한참의 침묵이 흐릅니다. 헤란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일어나거라. 엄마, 말했잖니. 일어나라고. 도연이 고개를 듭니다. 헤란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헤란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헤란은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어깨를 툭 칩니다. 이제 내 길을 찾아. 남의 것 훔치지 말고 내 것을 만들어. 엄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구나. 그건 내가 찾아야지. 도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헤란이 등을 돌립니다. 가거라. 이젠 각자 살아야지. 도연이 떠난 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힘드시죠? 헤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편해졌어. 그날 저녁 헤란은 검은고 앞에 앉습니다. 현을 천천히 튕깁니다. 소리가 울립니다. 지우가 옆에 앉아 듣습니다. 선생님, 이제 담양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헤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고. 서울에서요? 응. 지우야. 너랑 함께. 지우의 눈이 커집니다. 저랑요? 공방을 하나 내자. 작은 거라도. 정말요? 헤란이 빙그레 웃습니다. 이제 혼자는 못해. 나도 늙었거든.
지우가 눈시울을 붉힙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지. 두 사람은 검은고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붑니다. 석 달 뒤 성수동 골목 안쪽에 작은 간판이 걸립니다. 청우공방 정혜란 윤지우. 간판 아래 혜란과 지우가 서 있습니다. 문을 여는 첫날이었지요. 선생님, 시작할까요? 그래. 시작하자. 문이 열립니다. 작업대 위에는 새로운 나무들이 놓여 있습니다. 혜란이 나무를 쓰다듬습니다. 오늘은 뭘 만들까? 검은고요? 혜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해금을 만들어 보자. 해금이요? 남편이 못 다 만든 게 하나 있었거든. 혜란이 서랍에서 낡은 설계도를 꺼냅니다. 남편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이제 이걸 완성할 때가 된 것 같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작업을 시작합니다. 나무를 고르고 깎고 다듬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봄볕이 작업실로 쏟아집니다. 혜란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당신 보고 있죠?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혜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나 곁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진짜 시작. 혜란이 대패를 들어 나무를 깎습니다.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마치 노래하는 것 같았지요. 지우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혜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해. 두 사람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작은 공방에서 새로운 소리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울림 있는 소리, 진심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골목을 지나 거리로, 거리를 지나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의 마음에 말이지요.